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마음에 없는 말 해야 되는 거야? 나를 버리고. 버리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UX에서 너구리. 뱅이. 허스키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은 취업 사연을 몇 개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분들 사연을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언들을 좀 하는 그런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회사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건가요? 라는 학생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여름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석사 졸업생입니다. 학사 때는 전반적인 디자인 과정을 배웠고 졸업 후 우연히 UX, UI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학원에서 디자인 띵킹을 공부했습니다. 석사 때 공공기관, IT 회사들과 산학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서비스 기획, 사용자 리서치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취준을 하며 여러 공고에 지원해보고 있는데 모두 탈락하였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더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여 상담 신청을 합니다. 일단 이 친구는 취업 준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상태인 것 같아. 졸업을 그러면 언제 하신 거야? 올해 여름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봐서는 여름에 코스모스 졸업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UX, UI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분야적으로는 좀 기획, 리서치 쪽에 방향을 가고 싶어 하는 상태로 좀 보인다. 우리가 이번에 이거 인터뷰 준비하면서 졸업 후에 우연히 관심을 가지게 돼서 석사를 시작하게 되신 분들이 주변에 은근히 좀 많았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취준하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난 좀 지금 마음속에 걸리는데 밑에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더 준비해야 할지라고 해서 뭔가 여전히 방향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럼 이제 이 친구의 직접적인 고민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볼까? 질문 1. 포트폴리오 관련된 질문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더 다듬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포트폴리오 관련 콘텐츠가 있어서 종종 참고합니다. 자꾸 탈락하는 거 보면 포트폴리오도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특히 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뭘 보려고 하는지 어떤 포인트를 고려하여 내 포트폴리오를 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자신감도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이 근데 자신감이 되게 낮다.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뭘 보려고 하는지를 고려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접근 방식 자체가 나는 조금 자신감이 좀 낮은 것 같고 뭔가 회사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 내가 어떤 걸 보여줄까에 대한 거를 더 생각을 해보는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든 것 같아.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야 돼. 나 이거를 어필해야지 하는 게 중심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핵심인 건데 그게 없고 회사에서 어떤 기준을 원하는지 일일이 어떻게 그걸 다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그냥 오히려 회사의 면접관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뭘 어필을 하고 싶은 건지를 보고 싶은 거지. 이거 충족해.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 뭐 정해놓고 보는 건 절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뭘 보여주고 싶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 기획이면은 결국 기획적인 역량,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서 느꼈던 부분들, 검증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내가 정말 강조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적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리서처일 때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고 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적합한 방법론을 썼고 그래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잘 나왔는지 내가 뭘 보여줄 건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기획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건 너무 기본적인 것 같고. 오늘 되게 매운맛이다. 나 매운맛이야? 오늘 되게 매운맛인데? 지난번에는 말투에도 확신이 있네? 사실 이런 고민을 사실 상담해줄 때는 나는 좀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보긴 해. 그래. 너무 그 고민에 내가 빠져서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네. 그럼 같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선 이렇다. 뭐 그 정도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직무 관련.
저는 직무로는 서비스 기획이나 사용자 리서치 분야에, 도메인으로는 사회공헌이나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직무와 도메인 모두 제 관심 분야인 공고가 있다면 좋겠지만 딱 맞는 공고가 있는 게 아니고 신입 모집을 하는 곳이 많지도 않은데 어떤 걸 우선적으로 두고 지원할까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사회공헌이나 환경 문제와 관련 없는 곳이라도 일단 지원해야 할까요? 이거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직무적으로는 기획이나 리서치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또 도메인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도메인도 사회공헌, 환경 문제 이런 도메인을 들고 오셨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봐? 그러게 이 두 개가 느끼기에도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건가? 내 입장에서도 이제 사회공헌이나 환경 문제는 나한테 좀 생소한 분야여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 두 가지 되게 큰 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경력이 없는 신입 지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학사학위가 있긴 하지만 일단 그것 자체로도 필터링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 신입을 그치. 모집하는 공고가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도메인까지 이제 사회공헌이나 환경 문제까지 필터링을 걸어버리면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공고가 몇 개 없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사회공헌이나 환경 문제 같은 도메인에 대한 생각을 약간 내려놓고 업무적으로 스킬을 먼저 쌓고 나중에 내가 더 원하는 도메인으로 뭐 이동을 생각하거나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도 저거에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야. 내가 특정한 도메인으로 서비스 기획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땐 차라리 두 번째 어떤 사회공헌이나 환경 문제를 다루는 회사에 뭐 전반적으로 기획부서 아마 조금 다른 이름으로 기획일을 뽑고 있는 이제 그런 직무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데서 공고를 찾거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그 도메인이 우선적인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면 첫 번째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지. 너구리 말대로 자꾸 저거를 이제 동시에 교집합을 뭔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좀 관심사를 좁혀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렇네. 일단 좀 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도메인보다는 직무가 좀 더 우선시 되는 게 좋고, 근데 그 직무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서비스 기획과 리서치는 어쨌든 다른 직무잖아. 그래서 둘 중에 내가 어떤 걸 더 우선순위를 가져갈지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취업 준비를 오래 계속 하신 거잖아. 근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 생각했을 때도 졸업 후에 공백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는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 냉정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신입이라는 걸 뽑을 때 그 신입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취업 기간이 길어져 버려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 냉정히 막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나는 신입의 나이에서 점점 벗어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경력을 요하는 나이가 돼버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유연하게 범위를 넓히는 게 나도 중요한 것 같아. 그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석사를 따고 나면 사실 회사에서 그 석사 경력을 2년으로 쳐주잖아 보통. 그만큼 이 사람은 경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뽑을 때도 뽑아? 인정해주는 데가 있고 사실 석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반대로 그런 케이스도 최근에 본 적은 있어. 아예 그 논문의 주제가 꽤 되게 신기술에 관련된 논문이어가지고 이제 그쪽 분야의 경력자 자체가 일종의 시장에 없는 거야. 그래서 논문으로도 그거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도가 있는 거를 좀 높이 사서 뽑는 경우들도 봤어. 사실 우리 쪽은 석사 졸업생을 나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 사실 기획 쪽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해봤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는 현실인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질문을 보시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텐데 나를 어디까지 그것에 맞춰야 하는지 고민이 듭니다. 이거 봐. 이렇게 또 맞춰야 된대 지금. 이렇게 맞춰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물론 저런 고민을 뭐 가볍게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면접에서 입사하고 싶은 열정, 열망을 어느 정도로 어필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는 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신입사원을 원하나요? 그리고 인턴, 주니어 인력을 모집하며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에 대한 로열티나 합격에 대한 열망을 표출해야 할까요? 저는 평소 빈말이나 어필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자소서 샘플을 참고하면 열정적인 분들이 많아서 저도 비슷하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이게 진짜 기준이 이제 외부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너무 큰 것 같아. 맞아. 근데 이런 고민을 조금씩은 다들 하잖아. 맞아. 나도 사실은 안 하진 않았거든, 저런 고민은. 왜냐면 취업을 준비할 때 막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에는 다들 막 열정 엄청 넘치고 막 마치 무슨 이 회사에 내가 막 진짜 이 회사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막 자소서를 써놓잖아. 자소설이라고도 부르더라고. 맞아. 그런 것들만 보다 보면 진짜 약간 현타가 오기도 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없는 말 해야 되는 거야? 나를 버리고. 맞아. 나를 버리고. 다 한 번쯤 했던 고민 맞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계속 탈락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더 계속 저렇게 위축이 되는 악순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저런 기업에 대한 로열티나 합격에 대한 열망을 많이 표출했어, 고양이는? 그렇게 많이 표출하진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발휘하고 싶은 어떤 역량 혹은 어떤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포부 이런 것들을 꼭 묻잖아. 거기서 뭐 조금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한 적은 있지. 그런 게 다 약간 그런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주제는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너가 진짜 우리 회사 오고 싶은 거 맞아? 내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다른 인터뷰를 볼 때도 그래도 우리 회사가 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조금 찾아보고 알아봤었고 좀 그런 관심을 표현하는 걸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 아니면 이게 나는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막 그렇다고 회사에 내가 충성하겠어 막 이거를 요즘 회사도 바라지 않을 거고 그럼 이 친구가 우리 팀에 오면은 어떤 역량을 발휘하겠구나 그러니까 보이면은 같이 일해보면 좋겠다 가 그려지는 거고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저기에 가면은 어떤 걸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충성하겠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금의 장점을 가지고 저 조직에 갔었을 때 어떤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겠다를 내가 스스로 그려보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걸 내가 먼저 그리지 않고 그냥 나의 장점만 어필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전달이 될까 싶긴 해. 그래서 결론은 내가 그 지원하는 조직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정도의 마인드셋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회사가 원하는 나를 뭔가 포장해야 한다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맞아. 그 질문 2와 3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거는 자신이 아니라 회사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잖아. 그럼 결국은 이분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타임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 시간들을. 그런 여유가 없어 보이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했던 게 피어 피드백이잖아.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동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 내 자신이 어떤 캐릭터였는지, 어떤 걸 잘하고, 회사에 가면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나는 또 실제로 직접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내 주변 친구들한테 보여주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내가 의도한 바가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훨씬 더 디벨롭 하는데 효과적이더라고. 면접을 보거나 할 때 대단한 퍼포먼스를 바란다거나 엄청난 뭐 노련함을 바라지는 않잖아. 오히려 이 사람이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기초적인 어떤 솔직함? 좀 더 태도적인 면인 거네. 그치. 역량적인 면보다는. 역량보다는 태도. 대단한 역량을 진짜 바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억지로 프로인 척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사실 인재상을 물어볼 때 회사에서는 너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오히려 역으로 이 사람은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안 돼. 회사 사이트 들어가서 인재상 이런 거 있지. 이분이 그런 걸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안 돼. 시간이 나도 옛날에 그런 거 다 봤던 것 같아. 근데 그 도움이 되냐고.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뽑힌 애들 그런 애들 아니더라고. 그냥 나를 보여주면 된다. 사실 IT 쪽은 훨씬 더 조금 더 자유롭고 그럼. 캐주얼한 분위기잖아. 맞아. 그래서 면접 볼 때도 너무 막 풀정장 입고 오시면 그거 3년 놀잇감 되잖아. 맞아. 진짜 풀정장 진짜 되게 깜짝 놀래. 면접관들도 왜 이러는 거야? 좀 더 자신감 있게 있는 태도가 어디에서든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실 학점도
그렇잖아. 나는 학점은 되게 낮은데 그게 결국 학점을 보겠다는 건 그 사람의 성실도를 보려는 의도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뭐 학점을 많이 보진 않지만 학점 얘기는 하지 말 거야. 학점은 정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있는가, 그런 게 나는 좀 제일 중요한 거 같아. 그럼 결국 이 첫 번째 사연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떨어진 경험들도 있고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갈피를 좀 못 잡고 고민이 많은 상태인 걸로 좀 보이는 것 같아 결국. 그 한 번 한 번이 내가 뭔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라고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회사랑 나랑 조금 안 맞았나 보다, 지금 타이밍에는 나는 아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자신감도 회복하고 자기에게 맞는 직무나 역할 같은 것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화이팅!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처음 실제 취준하는 분의 사연을 받아봤는데 받아보니까 너구리랑 고양이는 좀 어땠어? 나도 같은 고민을 했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은 다 방법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우리가 오늘 나눴던 얘기들이 사실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생각들을 좀 곁들여서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냥 내 입장에서도 그냥 내 주변의 후배나 아는 이런 취준하는 친구가 있으면 해줬을 되게 편한 얘기를 해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도움을 어떻게든 줬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취준을 잘 준비하는 기회로 삼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다음 사연에서 또 다른 사연을 가진 분들을 또 만나보는 걸로 할까?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